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공동정부 구상이 파국의 기로에 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이 오늘 마무리됐는데 안철수 위원장 쪽의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장이 팽당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입니다. 추천받은 분들과 우리나라의 인재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확정된 내각 인사 명단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 측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공동정부 원칙만 지키기는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사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국정의 공동 운영이라는 그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그런 그 현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다만 한 후보자는 앞으로도 정부 주요 부문에 대한 인사가 남아있다며 향후 다른 직이나 선출직엔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지지자 사이에선 당선인이 공동정부의 약속을 어겼다며 인수위원장을 그만두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은 물론이고 어제 저녁 당선인과의 만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장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추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자신이 주재하는 코로나 특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에도 윤 당선인과의 도시락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장관 후보자의 한 명도 지명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당 온라인 게시판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협치와 공동정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인수위원장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안 위원장이 사실상 버림받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냥 완전히 지금 거의 팽당한 모습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각에서 딱해요. 윤 당선인은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이 없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두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 새 정부 인선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공동정부 실현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동정부라는 거는 함께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위원장 측은 안 위원장이 지난 한 달 동안 상황을 진단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거취에 대한 결단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 운영에서 역할론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필요성 등을 들어 인수위원장 사퇴란 파국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모든 연락을 끊으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안 위원장과의 연락을 최대한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취재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이동의 인수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승기 기자, 안철수 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군요. 안 위원장은 이곳 인수위에도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들도 연락이 닿질 않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 측에서도 권영세 부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 위원장이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그동안 일에 너무 몰입하고 매진해 왔는데 한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선 때 대선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건 이미 양쪽이 공동정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3일 단일화 합의 당시에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특히 당시 윤당선인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당시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당선인의 발언은 단일화 합의 당시와는 사뭇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역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안 위원장이 내각 인선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건데 안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입장이 어떤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뒤집은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정부는 일단 외관상으로는 무산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측의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공동정부를 어떻게 구현할지 마땅한 대안도 없고 양측이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현재로서는 약해 보입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정상적이지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논의도 덩달아 보류됐습니다. 국민의당 당직자 11명 중 9명이 합당 과정에서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 마땅한 계기가 보이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직을 던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안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을 갖고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안철수 위원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저녁에 만났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서울 강남의 한 횟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녁 7시부터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그리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공동정부가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회동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장제원 비서실장은 JTBC 취재진에게 두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 이런 얘기도 오갔다고 합니다. 장 비서실장은 또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의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당선인과 만난 것은 확인됐지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